자, 그게 329페이지.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 줄 서나 봐요. 바다. 바다가 뭐예요? 아까 공유 수면 매립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읽어봐요. 무슨 말소죠? 해면성 말소. 줄 한번 써놓고요. 자,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바다 해자죠. 그러면 의부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제작 공부에 등록된 토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거기 줄 서나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줄 한번 쳐놔봐요. 이번에 다른 제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줄 쳐놔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 옆에다 요거 한번 써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요걸 하나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하천부지하 써봐요. 하천부지하. 하천부지하 된 토지를 뭐라고 그럴까요? 뭐 처음이니까 뭐 우리 이렇게 해서 줄 한번 써놓고 퍼락지, 그렇죠. 퍼락지. 개념이 하나씩 나오네요. 아까 간척지라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랬죠. 간석지는 갯벌이라고 그랬죠.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거. 그럼 여기 봐봐요. 27회 때 다음정 하천부지화된 토지를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이게 27회 학개론에서 출제가 된 거고요. 여기 선생님 갑자기 포락지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한번 다시 읽어보죠.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나머지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여기 이제 무슨 식혜안이었죠?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자, 어느 날 A 토지가 있어요. 해일이 와서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해면성 말소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육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어때? 다른 제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말소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게 뭘까요? 하천이죠. 하천 옆에 여기 이제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이 뭘까요? 논이죠. 논. 자, 밭이라는 사람은 밭전하고 논답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밭이고, 요게 논이야. 어느 날 여름철에, 여기 뭐예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하천부지가 됐어요. 무슨 지하 됐죠? 포락지 됐네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지목이 뭐예요? 답이죠. 그럼 뭘로 바뀌었죠? 하천. 그러면 지금 하천은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하천.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락지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락지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봐봐요. 포락지라는 것은 답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천으로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는 거야. 하천은 결론적으로 포락지로서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이때는 말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적 공부가 말소될까요? 안 될까요? 말소되죠. 여기는 지적 공부가 말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등기부는 폐쇄가 되겠죠. 등기부가 폐쇄가 됩니다. 차이점은 뭐가 나타나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포락지는 그러면 무슨 변경을 가져오죠? 지목 변경을 가져오죠. 답에서 뭘로 바뀌어? 하천. 그러니까 오늘 개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요 정도는 잡아놔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포락지라는 개념을 잡았고 간척지라는 개념을 잡았고 간석지는 뭐예요? 갯벌. 빈지는 바닷가. 그 정도는 이번 달것에 꼭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러면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때만 뭐 된다? 말소된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봐봐요. 바닷물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90일을 줄다거나요. 90일. 자, 가로 2번에 가서 90일 찾아죠. 그게 90일이 또 논점이야. 근데 생각을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에 봐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것도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90일은 90일인데 확인을 하는 연습.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봐봐요. 이제 복습한다면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첫 번째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두 번째 또 까먹었네.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의미에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 다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일단 흐름을 잡으라고요. 흐름을 흘러가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밑에 3번을 봐보죠. 3절.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제목에서 토지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그 밑에다 써놔요. 사업의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 며칠이죠? 또 까먹었다. 15일. 그렇게 되는 거죠. 15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 그래서 아까 뭐 봐요? 원칙.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누가 신청해?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포인트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그럼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에서 그러면 자 330페이지 2번 사업의 신고 거기에다 줄 한번 쳐놔봐요. 어디에?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누가 어떻게 신청해? 지적소관청. 세 군데에다 밑줄을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자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치면 X가 돼. 그러면 그 앞에다가 한번 써봐요. 우리 첫 주에 때 했던 거. 자,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기대도 안 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정하죠. 그럼 여기에다 밑에다가 토지의 표시. 근데 이걸 옆에다 참고용어를 써놓고 이걸 외워놓고도 써먹을지를 못해요. 자, 26회 때로 가보죠. 일단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은 싹 토지를 갈아엎죠. 뭘 결정해야 돼?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최근 2.5점짜리 잡아봐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된다. 어때? X.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첫 주에 했을 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걸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먹어야 돼 앞으로 계속.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지난장 올해 나온 지문이죠.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 한번 읽어봐요. 또 집어는 또 있네.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X다 오다. X. 집어는 뭐야? 집어는 토지 표시 결정이다.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그럼 올해 집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 틀린 지문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토지 표시 각각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내공을 자꾸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요거 보는 순간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보는 순간 지적소관청. 우리 학교에서는 되게 좋아요. 지우개가 막 붙어요. 그래서 요 지우개.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학교는 뭐 27회 때 가서 다음 중 하천 부지화된 걸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이 학교론의 단답식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포락지는 뭐 된 거죠? 하천 부지화된 거. 이렇게. 그러면 육지가 바다로 된 걸 뭐라 그래? 간단하게 해면성 말서 며칠? 90일. 90일은 90일인데 동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의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흐름을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누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죠. 그럼 다시 한번 잡아보죠.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둘째 시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읽어봐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그래서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뭐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종류는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예요?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등기부를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등기부를 기초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거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저 뒤에 등기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프린트로 할 거예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등기를 아무리 뜯어들어도 이 등기부를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 오른쪽 가보죠. 331페이지. 무슨 변경? 축척 변경이네. 자, 축척 변경이란 줄 쳐놔봐요. 무슨 도? 지적도. 지적도 줄 쳐놓으세요. 자, 지적등록이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걸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다. 자, 축척 변경이란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우리가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뭐예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맞히고 어떤 사람은 못 맞춘다고. 자,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봅시다. 자, 축척 변경이란 도면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어때요? X예요, Y예요? X죠. 왜? 도면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 지적도와 임야도. 그러면 X예요, Y예요? X. 이게 틀렸죠. 무슨 도? 지적도. 그러면 거기 우측 날개 봐봐요. 자, 임야도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고치면 사람들이 다 틀려요. 요거는 이렇게 틀리면 9명,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맞아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맞아. 자, 그럼 봐봐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또 많이 맞아요. X예요, 예. X. 여기 뭐가 빠져야 돼? 임야도. 그러면 어디가 중심인지 아시겠죠?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기초인문에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또 봐봐요. 어떤 사람은 또 응용력이 없어서 또 봐봐요. 무슨 도? 지적도에.
자, 그러면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그죠? 맞나요? 5가 되네요. 그죠? 여기에 무슨 측적이? 작은 측적에서 큰 측적으로. 근데 만약 수치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이러면 틀리겠죠. 대에서 서로 가죠. 이때는 축적 변경이 아니야.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작은 축적으로. 그럼 영어는 결론적으로 또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축적 변경 개념은 어디에? 지적도에. 다시 한번 커버해 놔야 돼요.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축적 변경이야. 자, 그러면 오늘은 축적 변경의 대상까지만 잡아보자. 대상.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축적 변경을 잡아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생각해봐요. 극단적으로 한번 두 필지만 해보죠. 몇 분의 1? 1000분의 1. 요거는 몇 분의 1? 500분의 1.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축척을 갖게 해야죠. 그럼 축척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통일성이죠. 그럼 몇 분의 1을 곤쳐야 돼?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에서 대로 가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성. 그럼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읽어봐요. 통일성을 기하고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을 가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읽을 때 가로 1번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가 키워드인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작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 지적 중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 여기에서 포인트는 규모가 작아서. 거기가 포인트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규모를 그러면 높여야 돼, 안 높여야죠? 높여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기 가로 끝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놔요? 정밀성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읽어봐요. 가로 2번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거기가 중심키라는 거야. 아주 서로 다른.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써요. 무슨 성? 통일성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금 두 필지만 하지만 뭐야 수없이 수 필지가 있을 때 축척이 다르면 관리가 잘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그 밑에 포인트는 관리, 그죠? 관리, 가로 3번의 관리. 그럼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왜? 그러면 봐봐요. 무슨 성을 기하고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왜 합니까?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고 정밀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그러면 무슨 더해서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몇 분의 1로 가야 돼?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 그게 축척 변경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축척 변경 그 정도만 잡아두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거기 333페이지로 가봐요. 자, 303페이지로 가니까 제 5절 뭐가 나오죠? 등록상 정정.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라는 것만 외워주면 돼. 그러면 일단 그러면 그 위에 4번 축적 변경 이원회로 가봐요. 이원회 줄 서놔봐요. 이원회.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이원회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회는 뭐예요? 바로 토론하는 기관이거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뭐냐 이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토론을 좋아하고 이원회에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뭐예요? 이원회를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을 좋아하셔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이원회 공화국이라도 하기로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원회에다 줄 서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심의 얼결 기간이야. 그래서 그 옆에 심의 얼결 기간 옆에다가 그럼 축적 변경은 널리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그래서 뭐라고 써놨죠? 비상설 기간이야.
비상설기관. 그래서 우리가 이원회가 두 개가 나와요. 좀 이따 지적청량 적부심사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나와요. 근데 요거 한번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네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거기 몇 명 이상인지 한번 봐봐요. 줄 쳐놔봐요. 5명 이상, 10명 이내 줄 쳐놔봐요. 그걸 뭐하러 외우는지 몰라. 저는 기행지물을 이렇게 지어놔서 이렇게 슬래시고 봐요. 슬래시고 봐요. 그럼 몇 번에 오죠? 10분의 5네. 그러면 약분하면 몇 분의 1? 2분의 1. 그래서 그 옆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을 3분의 1로 곤쳐서 뭐예요? 17의 때 2.5점짜리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뭐하러 외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꼭 우리 형님님들은 머릿속을 외워야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거판이야. 뭐하러 자꾸 그래서 제가 뭐 외울 때 눈 뜨고 외워요? 눈 감고 외워요? 그래요. 눈 뜨고 외우라는 거야. 눈 뜨고. 자, 그러면 올해 심의 얼결 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그건 봐봐요. 그 옆에 심의 얼결 사항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축이라. 그러면 축척 변경에서 축이거든. 축. 그러면 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키워드는 치읓이야. 그래서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해오려고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객관식은 80%만 외우면 돼. 왜 80%만 외우면 될까요?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몇 개 지문이죠? 아요, 5개 지문이야. 5개 지문. 자, 요거 만약에 요거 X고, 요거 X고, X고, X고. 그럼 문제는 뭘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한 개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1번부터 4번까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5번까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은 4개만 읽으면 되거든. 4개만 읽으면 하나의 지문이. 그러면 나와야 돼. 만약에 요거 봐봐요. 요거요. 그러면 결론 틀린 거죠. X라는 거야. X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근데 5번까지 읽으면 요거는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이건 뭐예요? 4개 지문에서 답이 나와줘야 돼. 아마 요번 달 1, 2월 달은 그러면 2개 정도 지워 나가야 되고 그러면 3, 4월 달에 하나 더 지우고 5, 6월 달에 하나 더 지워서 그래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알면 돼. 왜 80%만 알면 돼요? 20%, 20%, 20%, 20%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약 80%만 암기돼도 우리가 문제를 찍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축척변경위에서 취업.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지읒이 아니라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취업. 청산금 산정에서 취업. 청산금 산정에서 취업. 그 밖에 축척 변경에 관해서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외우면 돼요. 뭐 하루 100%를 다 외워. 눈으로 익히면 되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상식 하나 넓혀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성공의 노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쌍기역 6개가 있어. 쌍기역 6개. 6개. 한번 쌍기역 적어볼까요? 첫 번째. 자, 기억.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쌍기역 6개가 필요해. 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기, 개,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건. 또 뭐가 또 있을까요? 건 했잖아요. 끝, 엔드? 아니에요. 하나 맞춰봐요. 뭐가 있을까요? 자, 끼도 있고, 그 다음에 깨도 있고, 꿈도 있고, 그 다음에 건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쌍기역.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은 말로 바꿔보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끼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깨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 요거는 희망을 나타내. 희망. 꼴이라는 것은 요거는 개성을 나타내요. 개성. 여건이라는 것은 인맥을 나타내. 인맥. 강이라는 것은 용기를 나타내요. 근데 우리 정년퇴직한 형님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애들 키우다가 누님들 한번 봐요. 자, 애 키우느라고 열정도 사라졌어요. 자, 지혜도 머리가 굳었어요. 희망도 사라졌고. 이제 남자 세 분, 뭐, 자녀가 세 분인 것은 뭐, 여자분들은 뭐, 남성화 돼버렸어요. 개성도 없어. 그러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친구도 못 만나. 그동안 인맥도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 연세가 드니까 뭐에 깡도 없어져서 연기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6개 중에 한 개라도 오래 찾아가 보라고. 근데 여기에서 2개 정도는 오래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봐봐요. 이로뜬기 열정 한번 찾아가고. 요거 뭐 있죠? 몇 과목이죠? 6과목이네. 지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꿈, 희망도. 우리가 이제 어제 첫눈 오는 날 얼마나 좋아요. 중개업자 되신 분은 뭐예요? 장사 잘하고 안 하고 정리한 게 아니라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앞에 뭐예요? 첫눈 오는 날 창가에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집에 있으면 뭐예요? 아유, 눈 썰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꿈, 희망. 그 다음에 꼴은 뭐예요? 개성. 애들 키우느라고 개성도 이루어졌고, 인맥도 사라졌고요. 강도 사라졌어요. 용기. 그러면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2019년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찾아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희망. 희망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판도라한테 뭐야? 너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뭐야? 그래서 절대 열지 마라.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의심하는 동물이거든. 근데 열어버렸어. 판도라에서 너무 의심을 해서. 그래서 이 판도라가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뭐든 질병도 날아가고 온갖 다 날아가서 판도라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 근데 딱 하나만 남았어. 요 안에 뭐가 남았어요? 여기 봐요. 희망. 그래서 인간한테는 뭐가 있는 거야? 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희망. 그래서 우리 성공의 노하우 뭐요? 요 6개 중에 하나라도 오래 찾는 게 목표예요. 일단 건은 형성이 됐어요. 우리 이제 수강생끼리 뭐가 되는 거예요? 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요? 술 마시는데 정을 쏟지 말고요. 그리고 서로 뭐요? 저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이좋게 놀라는 거. 지금은 그렇지만 자, 나중에 내년 여름에 더우면 또 치고받고 싸움이 난리 납니다. 형님들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에어컨 때문에. 그러면 춥고, 젊은 사람은 열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끄자, 키자, 끄자, 키자. 그래서 뭐, 20대하고 60대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건 한번 잘 키워서 한번, 나름대로. 이미 이거는 전자 에어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합격을 해서 잃었던 열정,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또 2개밖에 없죠. 2개도 인생 선거에 저는 끼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 붙이고자 하는 열정은 있습니다. 또 하나 열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강의하는 개성이 좀 독특해요. 독특합니다. 끌어오는 게. 그래서 요 2개만 있더라도 27년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6개 중에 다 가질 필요는 없고 올해 이제 하나라도 찾아서 뭐예요? 꼭 인생에 다시 재미를 다시 한번 맛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축적 변경에서 치어선 하는 논문은 주로 뭐가 관련된 업무, 지역과 관련된 업무. 그래서 성공의 노하우 쌍기업 다시 한번 생각해 볼라달라는 거. 또 이거 외우는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또 이걸 외우려고 또 하루 종일 또 외워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의견 기관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주로 지역과 관련된 업무 몇 명 이상이죠? 5명 이상 10명이네. 몇 분의 1? 2분의 1. 눈으로 익혀도 된다라는 거야. 눈으로. 그러니까 너무 눈 감고 외울 생각만 하니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 제5절 뭐라고 나왔죠?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예.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자, 등록사항 정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정정이 있어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그러면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자, 소유자가 신청하든지 신청 정정이 있고 직권 정정이 있어. 직권 정정.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권리적 측면은 두 가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그래서 이번 달 거서는 이렇게만 잡아놓고 다음 달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 돼요. 한번 등록상 정정은 크게 어떤 측면이 있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은 뭐냐? 신청과 뭐가 있다? 직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 미등기, 공통점은 등기. 권리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사실이 권리예요. 사실,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여기까지만 우리 숙지해놔도 돼. 크게 무슨 측면이 있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여기서 포인트는 요 직권 정정. 요게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직권 정정. 자, 이번 달 거서는 여기까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등록금은 다 내어두더라도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 좀 시간이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 정정과 직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이번 달 것에 좀 잡아달라는 거.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35페이지 가봐요. 자, 지적 공부의 정리 찾았어요? 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거기 가로 2번을 가봐요. 무슨 촉탁이죠?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더 써놔봐요. 자, 우측 안에다가 등기 촉탁은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자, 우측에다가 대장하고 등기부 이렇게 써놔봐요. 등기부.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코스에 이제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대장 권리의 사실이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대성공이야. 여자는 사실관계의 공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자, 등기부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주된 공시. 자, 그러면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두 필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자, 두 필지 여기도 이제 두 필지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이제 정리 정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369. 369가 뭐예요? 집안이죠. 근데 369가 370으로 바뀌어서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집안 변경. 그럼 집안 변경은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대장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등기 촉탁이네.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기존 필지가 그러면 369면 이렇게 촉탁해지면 뭘로 바꿔요? 370으로 바꿔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 촉탁은 따로 의미가 크게 없죠.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등기 촉탁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사실관계 변동.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기,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여기가 A입니다. 어느 날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되죠. 그럼 뭐가 바뀌었죠? 등기부.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되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가네요.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알려주죠. 알려주면 이렇게 비로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등기필 통지제도.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이미 한번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 그래서 등기 촉탁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올해 이제 출제 경향이 올라갔어요. 작년, 재작년에 출제돼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별표, 작년에는 별표 하나 했는데 올해는 별표 3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등기 촉탁은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거기 한번 가봐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경우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토지 이동, 여기가 포인트죠. 토지 이동 그러면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럼 작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2.5점짜리. 다만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아까 무슨 신자죠?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운 신자로서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그러면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이게 작년에 2.5점짜리. 올해가 아니라 올해가 빨리 지나가야 작년, 재작년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올해는 29회고 내년은 30회. 재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뭐예요? 29. 8회였죠. 그러면 28회 때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럼 올해는 제가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 그러느냐? 등기 촉탁에 작년엔 첨부 서류가 별표가 3개였었어. 이게 별표가 하나 나고. 그래서 작년에 봐봐요. 등기 촉탁 시 신규 등록은 등기부를 첨부한다. 어때? X. 올해는 첨부 서류보다는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등기 촉탁. 이쪽에 별표가 3개짜리라는 거. 그래서 별표가 달라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올해는 등기 촉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꼭 잡아두시고. 자, 밑에 한번 가보죠. 자, 가로 3번의 지적정리 통지 찾았어요? 예, 통지에다 형광펜 딱 꺼놔봐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옆에다 써놔봐요. 통지 시기. 요 통지 시기가 작년에 출제돼서. 근데 통지 시기가 명확하게 출제가 안 돼서 간접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통지 시기에 대가 별표를 3개 놓고요. 통지 시기. 자, 통지 시기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자, 통지는 그러면 왜 하는지. 요게 중심 키죠. 그럼 통지는 왜 해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그러니까 써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잖아.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죠.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요거는 이렇게 써서 28회라고 써놔요. 28회. 28회 때 작년에 2.5점짜리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찾아라. 이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통지 대상은 따로 일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밑에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나머지는 이제 필기하지 말고 봐봐요. 자,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통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대의 신청.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통지 대상이네. 읽어봐요. 천천히. 두 자로 원치만. 직권이죠. 지적소관청이 정정했으니까 직권이죠.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가 몰라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직권은 뭐의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로 해오냐고. 그러면 올해 통지 시기에다가 초점을 하나 더 맞춰놔야 돼. 나중에 시기에 올 거고. 일단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요거는 이제 통지 대상이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실 때 자,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통지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뭐의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다. 그 정도만 이번 달 고스에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달 고스에 우리가 하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기 전에 등록사항 정전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량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돼 있다. 이원화. 그래서 제도도 이원화돼 있다.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지는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몇 필지죠? 한 필지. 요거는 몇 필지죠? 두 필지. 그러면 두 필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게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제5자. 무슨 정량이 나오죠? 지적 정량이 나오는 거야. 자,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거기 제목 옆에다가 지적 정량 밑에 바로 여기다가 첫 번째 써놔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이라고 써놔봐요. 지적 정량의 대상. 지적 정량의 대상은 13개입니다. 자, 그럼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시험 범위는 요 4개밖에 없어요. 자, 지적 정량의 대상,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 무슨 점? 지적 기준점, 요 정도.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경향을 살펴봅시다. 작년에는 자 올해는 그러면 요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와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마 여기 봐봐요. 요거 별표 5개 넣으세요. 자, 이거는 간접적으로 올해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는 이거는 떨어져서 올해 이제 30회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 요거 별표 5개. 그러면 요거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적 기준점은 요거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시험 범위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올해 이제 지적 정량의 대상과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 그러면 작년에 별표가 이렇게 됐었어요. 별표 5.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는 올해는 출제가 안 돼. 지문으로 출제되고. 그러면 올해 지적 정량의 대상,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얘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올해 이제 뭘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 몇 개? 13개.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 이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 5개는 4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공통점은 뭐예요? 지적 정량이잖아.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보죠.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그러면 그 옆에 줄을 닦아놔요. 두 번째 줄. 자,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 그 위에 두 번째 줄이죠. 거기만 닦아. 어떤 문제집에는 이렇게 가로치는 문제집도 있어요. 요렇게. 다음 중 지적 정량을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 따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유추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 네모 3번을 가봐요. 네모 3번. 지적 정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그게 별표 5개예요. 그래서 5개.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 몇 개인지 몇 개죠? 13개. 그러면 13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위한 정량 1번부터 11번. 그 다음 밑에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합치니까 몇 개? 13개가 돼. 근데 여기 한번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잡아봐요. 요거는 눈팅을 자꾸 해놔요. 자, 여기 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봐봐요. 자, 뭐가 되죠?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도 모르나 봐.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대구가 들어가면 대구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야. 그래서 낙지탕이라고 그러는 사람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키워드를 잡아서 눈팅해 놓으면 돼.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키워드 잡아보죠. 자 1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초 동그라미. 기초가 들어가서 기초 정량. 2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검사 동그라미. 검사가 들어가면 검사 정량이 돼요. 자, 3번은 어디가 정량? 복구가 들어가면 복구 정량. 4번에 신규 등록 줄 쳐놓고 5번에 등록 전환. 자, 6번에 분할. 그 다음에 7번에 해면성 말소, 8번은 축적 변경. 자, 등록상 정정이 들어가서 정량, 지적 확정 정량. 요거 하나 조심하라고. 지적 확정 정량. 이미 한 번 했는데, 자, 10번은 따로 별표를 하나 해놔요. 10번은 별표 따로 하나.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그 옆에다 요거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이야. 나머지는 그렇게 뭘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요거 하나 조심해 놓으면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이야. 그러면 거기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면 지적 재조사 청량. 가로 2번을 들어가 볼까요? 1번 맨 밑에 경계보건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 경계보건 청량. 2번은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청량. 자, 그러면 지금 출제된 문제 형태는 이거예요. 자, 읽어봐요.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러면 봐봐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합병이 들어가서 합병 청량이 어디냐고. 합병 청량이. 그렇죠.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것. 담증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그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봐봐요.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정량. 자,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정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죠. 그래서 지목 변경 정량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단골 메뉴로 많이 출제된 게 담증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하나 툭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낚시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도시 지적 확정 정량 그거 하나만 조심해 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그만 올해 지적 정량의 대상이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뒷장에 보니까 지적 정량의 의뢰와 처리 절차 찾았어요. 예, 그거 앞에다가 별표 5개 놓고요. 작년에 2.5점짜리는 가로 4번에서 나왔어. 가로 4번. 가로 4번에서 나왔어요. 가로 넣기로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가로 4번을 거기에다 따로 별표 3개 놓고 작년에 가로 4번이 계산 문제로 나올 줄 알았더니 계산 문제로 안 나왔어요. 역시 그러면 올해 30회 때는 역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전처전으로서 봐봐요. 읽어봐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하는 시간이 길죠. 그럼 여쭤볼게요. 청량 기간이 길까요? 검사 기간이 길까요? 그렇죠.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4일. 그렇죠. 요번 달 고사는 거기까지는 잡아줘야 돼. 자, 4번 1번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청량 기간은 그럼 봐봐요. 청량 기간은 그러면 며칠? 기본 청량은 5일이 돼.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4일. 그래서 4일. 4일. 일단은 청량 기간이 길다라는 거야. 그럼 5일하고 4일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청량 기간이 길다.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럼 요 4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눈팅해 놓으면 되겠죠.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4일. 그 정도만 잡아 놓으면 돼요.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그럼 올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러면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돼. 여기는 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암기 사유니까 전부. 자, 그러면 5번에 가봐요. 지적 정량의 방법 찾았어요? 예, 지적 정량의 방법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 도구라고 써놔요. 청량 도구야, 청량 도구. 그러면 청량 도구는 자 여기 봐봐요.
요게 청량 도구거든. 우리 길거리 이렇게 평판이죠. 이게 평판 청량, 평판이라는 도구야. 그래서 거기 1번 읽어봐요. 무슨 청량? 평판 청량이야. 도구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대. 그래서 읽어봐요. 이번에. 전자 평판 청량이야. 근데 도구에 보면 이렇게 많은 경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요게 경이라는 도구야. 읽어봐요. 경의 청량이야. 자, 전파를 쏴줘서 전파기 정량, 강파를 쏴서 강파기 정량,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정량,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이성 정량이야. 그러니까 청량 방법에는 평판, 전자, 평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이성 정량 방법에 따른다. 출제 기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청량 도구를 보고 자, 청량 도구를 보고 무슨 청량 방법이냐 이런 거는 출제가 안 돼. 근데 여기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1번에 2번 한번 읽어봐요. 전자평판 찾았어요? 그러면 1번부터 6번 중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까요? 전자평판이야. 이성청량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청량 방법일 것 같은데 거기 전자평판 청량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 도입. 다음 중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까요? 전자평판이야. 전자평판. 근데 3번도 자주 출제돼요. 3번은 뭐가 나올까요? 경의 청량. 찾았어요? 네, 3번은 따라하지 말고 눈으로 해봐요. 경의 청량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 경자 동그라미. 경. 자, 경자 동그라미. 그러면 좌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자라고 하나 써놔요. 경. 그래서 경. 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놔봐요. 자,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무슨 청량을 사용하죠? 경의 청량. 그래서 요 경자하고 요 경자 따라오지 말고 요렇게 눈팅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무슨 청량? 경의 청량이야. 그래서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가보죠. 339페이지 6번. 지적 정량의 구분 찾았어요? 네, 구분은 거기에다가 자, 거기 밑에 옆에 한번 봐봐요. 자, 1번에 뭐가 나오죠? 기초 청량, 기자 동그라미. 자, 가로 2번에 무슨 청량이 나오죠? 세부 청량. 거꾸로 읽어봐요. 세기. 그래서 21세기. 그죠? 자, 그래서 21세기잖아. 그래서 세가 뭐예요? 세부 청량. 기초 청량입니다. 그러면 기초 청량 하나라고 써요. 가로 열고 하나. 하나. 그러면 세부 청량 12개라고 써요. 합치니까 몇 개죠? 13개네. 13개. 그러니까 아까 지적 청량이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세기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러면 21세기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자, 이 조용필의 뭐예요? 킬리만자로의 포범이 생각나네. 킬리만자로의 포범.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요게 발음이 안 돼요. 포범. 이게 안 돼요. 요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포범인데 포범.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저보고 뭐예요? 어떤 선생님이 별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어. 포범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형님들이 저거 적어놓고 그 선생 따라해봐. 그럼 뭐예요? 포범.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이게 합치면 안 돼요. 하나 안 합치고 그러면 뭐예요? 인지감 표.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합치면 이상하게 발음이 나와. 포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포범 선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1세기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기초청량, 지적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청량과 뭐로 나눠준다? 세부 청량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배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점? 제기준점, 지적기준점 이렇게 해서 가지를 3개 펼쳐요. 여백이 있으니까 3개. 자, 지적기준점은 이렇게 적어놔요. 자, 뭐라고 써놨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
자,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게 바로 지적기준점이야. 읽어봐요. 무슨 점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몇 개? 세 개. 세 개입니다. 근데 자꾸 와서 이제 오타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삼각점. 지적삼각점하고 삼각점은 달라요. 이거는 국가기준점이 되고 요거는 지적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청량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어.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어. 그런데 국가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공공기준점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청량 기준점에서 시험 범위는 읽어봐요. 지적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 잡아요. 읽어봐요. 기준. 기준 옆에다가 밑에다가 써요. 기준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청량이야. 자, 그래서 아까 기초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야. 근데 기초청량 그러면 하나네요. 근데 기초청량이 들어가면 또 세 개가 있어. 읽어봐요. 지적삼각 청량, 지적삼각 보조청량, 지적도건 청량. 무슨 청량이? 기초청량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봐봐요. 요 지적을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모의고사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기준점에는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요거는 뭐예요?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좀 보도블록도 좀 보고 사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도블록에 다 박혀 있어. 보도블록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보도블록에서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바뀌어 있어. 2km에서 5km. 요거는 1에서 3km 바뀌어 있고요. 요거는 뭐예요?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요거 바닥에 보면 지적도건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삼각점이 못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지적삼각점 몇 킬로? 2km에서 5km 간격으로.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이 1에서 3km 간격으로, 지적도건점은 몇 m에서? 50에서 300m 간격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도건점이 5밀조밀하게 박혀 있으면 이건 땅값이 비싼 거야. 5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그럼 아마 일산 쪽에서도 제일 비싼 땅 지역 가면 자 50m 간격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지적도건점이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고양시, 뭐예요? 지적도건점이라고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면 이렇게 많이 박혀 있어. 몇 메타에서? 50에서 300m. 50. 그러면 만약에 토지 가격이 싸면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 가격이 싼지 비싼지 이걸로 또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지금 만약에 상가를 좀 먹고 싶어. 주로 그러면 주변 지세를 봐야 되겠죠. 주로 뭐가 많이 들어온 거? 커피숍, 스타벅스는 함부로 영어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정보를, 만약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거라고 뭐에 예상할 때는 빨리 그 지역에 상가를 2개 사놔요. 그러면 갑자기 상권이 취소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주로 스타벅스 있는 지역을 가봐요. 스타벅스 지역을 가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상권이 발전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합정동에 그러면 스타벅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스타벅스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땅값이 3배, 4배 뛰었단 말이야. 상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서 잘하라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온 데는 상권이 앞으로 커갈 거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 그냥 써먹을 거. 합격하고 불합격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 안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떳떳하게 업을 해서 자기가 할 때 떳떳하거든. 근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수강생 중에 봐봐요. 자, 이제 영업소장님, 중개소장님은 자격증이 있었고, 그 밑에 일하는 실장은 뭐예요? 실장은 자격증이 없어서. 근데 실장이 열받아서 뭐예요? 중개업을 땄어요. 그러면 과거에 없을 때 실장하고 따고 뭐예요? 자기가 업을 했을 때 어디가 더 잘 벌까요? 실장일 때 많이 땄어요. 많이 벌었어요.
어때? 실장일 때 뭐? 실장일 때는 뭐예요? 못 모르고 하거든. 근데 공부하고 나오면 뭔가 전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알고 하면. 그러니까 못 모를 때 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100%딱 정확하게 알아서 다 풀려고 그러면 진짜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에 절대평가죠. 몇 점만 넘기면 돼. 60점, 40점 이하 가락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 알더라, 모르더라도 돼. 약간 몇 프로? 60%에서 80%만 알면 됩니다. 모든 걸 알고 따려면 괴롭거든. 그러니까 어설플 때 딸 때, 쉽게 딸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마 우리가 이제 땅값을 조정할 때 밑에 오늘부로 자 되게 반가워. 요거 보고 다녀봐요. 땅만. 그래서 제가 많이 주세요. 10원짜리도 주고 100원짜리도 주고.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지적도 헌점. 전부 뭐 이러고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전부 뭐예요? 10명 중에 8, 7사람은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뭐 보고 다녀요? 스마트폰 미쳤나봐 다들 이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피해줘요 맨날 오늘도 아침에 뭐 막 지하철 타는데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줘야 돼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도 그럴 분도 모르겠어요 좀 세상은 좀 보고 좀 다녀요 두리번 그리고 지하철 탈 때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지하철 탈 때 옛날에 저기 봐봐요 여기 접니다 여기 뭐 여자예요 여기는 뭐 남자가 근데 남자가 뭐 대중교통을 처음 활용한 것 같아. 지하철에 되게 어려운 것은 뭐예요? 시선 처리거든. 시선 처리.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제 자가용을 끌고 다니다 맨날 앞에를 자꾸 쳐다보나 봐. 전방 주시에. 그래서 요 아가씨가 요 내릴 때 요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왜 꼬나보래요? 꼬나봐 재수없게 그러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우리가 자가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되게 시선 처리가 힘들어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이 그래서 요렇게 정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렇게 뭐 해서 좌석 배치를 하자 이것도 놀라 있었는데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옆에 앉은 아저씨 뭐 되게 들었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7좌석 중에 뭐 7사람은 전부 뭐 봐요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저는 주로 어디를 많이 봐요 밑을 많이 쳐다봅니다 뭐 신발을 많이 쳐다봐 자, 유행은 신발에서 많이 타거든. 그래서 올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신발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러 배운 거 한번 땅도 쳐다보고 좀 다니세요. 무슨 점? 지적, 도관점. 아마 되게 반가울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보면 오늘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지적 기준점 몇 개다? 3개. 기준하면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 오늘 가시다가 수업 끝나고 요거 한번 봐달라는 거. 한번 요게 이제 무슨 청량이다? 읽어봐요. 기초 청량. 기초 청량이란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야. 그러면 거기 가볼까요? 의의부문에 지적 기준점은 지적 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읽어봐요. 지적 삼각 보조점 읽어봐요. 지적 동원점을 말한다. 간혹가다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절을 가봐요. 뒤에. 자, 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 찾았어요? 그럼 올해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보다는 지적위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그러면 거기 옆에 지적위원회 찾았어요? 예, 지적위원회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옆에다 써놔요. 자, 위원회는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두느냐? 자, 시도라고 써라요.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둘까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둬요.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지적청량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몇 심제도다? 2심이에요. 그러면 1심은 어디에서 해요? 지방지적위원회. 2심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도에 뭘 두죠?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 하나 써놔요. 요 밑에다. 그리고 지적청량, 적부심사. 뭐라고 써놨죠? 재심사. 그렇죠. 재심사. 차이점은 나타나죠. 여기는 뭐예요? 무슨 심사를 하는 거죠? 읽어봐요. 여기는 무슨 심사? 적부심사. 여기는 재심사. 그렇죠. 재심사. 그러면 이번 달 거서는 여기까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근데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공통점 뭘까요? 위원회죠. 위원회.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여기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심의 얼결 기관이네. 근데 아까 축적 변경에는 상설이었어요? 비상설이었어요? 비상설. 요거는 상설 기관입니다. 상설. 상설 기관이다. 그래서 축적 변경 위원회와 지적 위원회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여기는 뭐예요? 상설 기관. 축적 변경 위원회는 비상설 기관. 그러니까 요거는 늘 우리가 상설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상설 시장과 비상설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러면 위원회의 공통점은 다 심의 얼결 기관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무슨 기관이다? 여기는 상설 기관. 축적 변경 위원회는 비상설 기관이라는 거. 그럼 여기 봐봐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한다? 적부 심사. 여기는 재심사. 그 정도. 요거는 어디에 둔다? 시도. 요거는 국토교통부에. 그러면 18회 때 가장 쉬운 문제가 하나 출제된 적이 있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때? X. 시도는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종류 및 기능 가서 한번 줄 한번 쳐놓자고. 자,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주고 줄 쳐놓고 그 바로 밑에 재심사 줄 쳐놓고요. 지방지적인 시도 줄 쳐놓고 지적청량 적부심사 거기까지만 줄 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네모 2번을 봐봐요. 네모 2번 찾았어요? 네, 지적청량 적부심사 그거는 이제 별표 하나로 떨어졌어. 밑에 네모 2번이죠. 밑에 중간에 네모 2번 시커먼 거 있죠. 그러면 작년에 별표 5개가 됐으니까 올해는 별표 하나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지적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지적청량 의뢰 절차가 그러면 지적청량의 적부심사 절차 요거는 읽어봐요.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요거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요거는 적부심사, 요거는 재심사.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그러면 기준을 툭치면 기초청량이야.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뭐라 부른다? 지적기준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오늘 시험장에 집에 가셔서 내 작년 올해 기출문제 풀만 한 7개 정도는 공짜로 건질 수 있어. 그렇게 개념 정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번 달 거서는 그 정도 체계하고 목차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주에 빠지고 싶으면. 자, 다음 주에 이제 등기법 내 다음 주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뭐예요? 다음 주에 거기에 들어오면 그 다음 주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은 상당히 어려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적은 되게 쉬워요. 아까 포인트 잡아서 외워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적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개 이상은 무조건 나와. 근데 등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정도 수업도만 한 7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지적은 몇 문제죠? 12문제. 등기 12문제. 합치니까 보면 24문제가 되거든. 나머지 16문제는 세법이거든. 세법 포기해도 6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충 요번에 까락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지적 잡자. 세법만 하자. 지적 세법 한 사람 전부 까락이 나와서 세법이 쉽지가 않아서 세법이 어렵게 나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등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등기는 수업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작전 실패로 해서 공법하고 공시법하고 비슷한 까락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서예요. 그러니까 세법 그래서 보통 보면 공시법에서
지적하고 세법만 하는 사람이 많아. 안 그래? 등기는 기본만 수업을 들어도 8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시번영에서 자, 20개 이상은 맞춰줘야 돼. 세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전을 살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법 빠지면 안 돼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져요. 이제 겨울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